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영상 방정식의 기초에서 다하지 못하고 남겨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문제는 대부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이므로 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잘 해두는 것이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인수분해로 근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인수분해가 어려운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연리 방정식을 푸는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공부한 두 실수 AB의 곱이 0인 경우에 두 실수값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AB가 실수이고 AB의 곱이 0이면 A가 0인 경우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 0 곱하기 B는 0이 되어서 성립하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에도 A 곱하기 0 이꼴 0이 되어서 성립하고 A와 B가 모두 0인 경우에도 0 곱하기 0 이꼴 0이 되어서 성립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수의 곱이 0이면 각각의 곱하는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하므로 논리 연산에서 논리 합인 OR의 연산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AB 이꼴 0이면 A는 0, OR B 이꼴 0이 됩니다. 또한 OR을 콤마로 바꾸어 쓰면 A 이꼴 0, B 이꼴 0으로 적습니다. 콤마가 OR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죠. 만약 당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EX 이꼴 제로의 좌변을 차수가 낮은 두 당식 PX와 QX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PX 이꼴 0, QX 이꼴 0이 되어서 하나의 방정식 EX를 두 개의 방정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나눈 방정식이 나누어진 방정식이 쉽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이면 전체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게 되겠죠. EX 이꼴 제로인 방정식을 PX 곱하기 QX 이꼴 제로로 바꾸어서 PX 이꼴 0, QX 이꼴 0 두 개의 방정식으로 바꾼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식도 비록 문자수를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수를 표현하므로 정수 21을 3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하는 이치를 당식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의 좌변을 두 개 이상의 당식의 곱으로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고 곱하는 당식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당식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도 인수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수분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 곱셈 공식을 이용하지요. 앞에서 공부한 당식의 연산 동영상에서 곱셈 공식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식의 곱셈 공식은 분배 법칙을 전개하면 되는 것이므로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인수분해에 이용하기 위해 공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겸해서 간단한 식만 살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두 당식의 곱이죠.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의 곱이죠.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D는 X제곱 플러스 1창의 개수 더하기죠. B 플러스 D의 X 플러스 상수항의 곱 BD입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각각의 항을 쭉 하나씩 뽑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분배법칙 적용하는 것이죠. X 3승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하나씩 뽑으면 AB, BC, CA가 되니까 X, 상수항 3개를 다 곱하면 A, B, C가 됩니다. A 플러스 B의 삼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한 것이므로 4번식을 바꾸어 표현하면 되는데, 결과값은 A 삼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삼성은 AB를 묶어내게 되면 A 삼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플러스 B의 삼성으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또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삼성 플러스 B의 삼성이 되었죠. 이처럼 곱셈 공식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하여 하나의 당식을 두 개 이상의 당식의 곱으로 바꾸게 되면 인수분해가 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전개된 식을 좌변에 있는 당식의 곱으로 바꾸게 되면 인수분해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곱셈 공식의 숫자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4의 제곱, 완전 제곱이 되는 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합차의 곱으로 바꿀 수 있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상수 6이 2 곱하기 3이고 1차의 개수 5가 2 플러스 3이므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수분해 식이죠. x 삼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되는데 1, 6, 11, 6의 개수가 익숙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근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x 삼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개수가 1, 3, 3, 1이므로 x 플러스 1의 삼성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 x 삼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부호를 바꾸면 x 삼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곱셈 공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인수분해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좌변의 당식이나 인수분해하는 식의 값을 0으로 놓으면 방정식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모든 식의 값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수도 앞에서 살펴본 두 수의 곱이 0일 때 각각의 곱하는 수가 0이 되었죠. 그러므로 인수도 방정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의 개수만큼 방정식을 나누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분해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알아보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수분해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의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매우 익숙하게 잘 풀고 있지만 개념 정리와 복습을 끼면서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정식 1차 더항 방정식, 줄여서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의 일반식의 표현형은 좌변은 미지수 x의 1차식 ax 플러스 1이 b이고 우변은 물론 0입니다. 그리고 1차식의 개수 a는 0이 아니어야 1차식이 성립하겠죠. 기본의 형태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준형은 실수 개수의 모든 방정식을 표현합니다.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x가 무엇일까요? 같은 등식의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x 이꼴 뭐다 하는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지수 항만 좌변에 남기기 위해서 플러스 b를 우변으로 이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지수 x만 남기기 위해서는 x에 있는 개수 a를 없애야 하는데 a가 0이 아니어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a를 나누는 방법으로 이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지수 x의 값이 등호로 연결된 등식으로 표현되었고 이 값이 근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방금 구한 근은 일반형의 근이었으므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이꼴 제로는 어떤 경우이든지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푸는 것이죠.
이번에는 2차 다항 방정식, 줄여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일반형의 표준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입니다. a는 0이 아니어야죠. 좌변은 2차 다항식이고 우변은 0이고 2차항의 개수는 2차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0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식은 실수 개수의 모든 2차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식은 1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어떤 경우든 근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거듭 제곱근인 성질에 따라서 1차식의 완전 제곱식은 1차식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식으로 표현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추론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좌변에 주어진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표준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주어져 있는데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셈 공식 x 플러스 a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의 제곱을 이용합시다. 먼저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꼴 제로가 됩니다. 물론 a는 0이 아니므로 나눌 수가 있죠. 완전 제곱식 형태에 맞추기 위해서 1차항 개수에 2를 곱하고 나누고 상수항은 제곱을 더하여 빼주면 x제곱 플러스 2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더한 것이 빼죠.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본래 있던 수 a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좌변에 완전 제곱식 항만 남기고 다른 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우변은 통분을 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제곱식을 제곱근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제곱이 2로 제곱지수가 2로 짝수이므로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오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것이죠. 분모에 있는 근호를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우변을 2a분의 마이너스 b를 이항하여 우변에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이항하여 x만 남기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얻습니다. 우변의 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를 개수로 하는 일반식의 근을 구하는 식이므로 어떤 2차 방정식이든 이 식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변에 있는 식이 잘 알려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유도 과정이 1차 방정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므로 이 공식은 외우는 것이 좋겠죠. 근의 공식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근의 공식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하면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근은 2와
마이너스 2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근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주어진 방정식에서 x에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방정식의 등호가 성립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방정식의 근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을 대입해보면 성립함으로 정답이 되지요. 확인하였나요? 이 문제에서는 근호안의 수가 제곱수 9가 되어 근호를 벗어나 근이 유리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가 되고 이때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의 공식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하면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두 개를 얻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근호안의 수가 제곱수가 되지 못하여 근이 무리수가 되었고 두 근은 무리수와 켤레 무리수가 되었습니다. 무리근은 항상 켤레 무리수도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꼴 제로로 상수가 플러스 3으로 바뀌어서 a가 1, b가 마이너스 1, c가 플러스 3이 되었습니다. 근의 공식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하면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플러스 3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근호안의 수가 음수가 되어 헛수가 되고 근은 복소수가 되었습니다. 두 복소수의 근은 x 이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1i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흑은도 항상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근을 도형에 표시해 보면 실수는 수직선 위에, 복소수는 복소 평면에 표시됩니다. 앞에서 구한 세 개의 방정식의 근을 각각 도형 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 x 이꼴 2 또는 x 마이너스 1은 실수이므로 실수의 수직선이 x축 위에 2와 마이너스 1의 지점에 표시됩니다. 또 다른 근인 x 이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도 무리근이지만 실수이므로 x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루트 13이 3과 4 사이의 수이므로 해당 지점에 표시됩니다. 또 다른 근은 x 이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로 흑은이고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i로 실수부와 헛수부를 분리하면 대응하는 평면의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근은 평면 위에 점을 표시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복수 평면에 대해서는 건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문제풀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근의 공식에 있는 제곱근의 값에 따라 근이 가지는 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근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곱근 안의 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문자로 대문자 d를 사용합니다. 앞의 문제를 참고하여 판별식으로 근의 성격을 판단해 보면 판별식 d가 0이면 복부호가 없어지므로 근은 유리근 1개가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가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므로 왜냐고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두 근이 뭉쳐져 있다는 뜻으로 중근, 이중근이라고 합니다. 만약 판별식 d가 유리수의 제곱수가 되면 근호가 벗겨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리수가 되므로 근은 유리수로 된 근, 유리근이 됩니다. 판별식이 제곱수가 아닌 양수이면 근은 루트를 벗기지 못하므로 무리수를 가진 실수의 근, 실근이 되고 판별식이 음수이면 근은 헛수로 된 복수수근이 됩니다.
유리근은 실수근에 포함되므로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크면 근은 실근이 되겠습니다. 판별식으로 근을 판별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짝수 판별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은 1차의 개수가 짝수인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판별식입니다. 앞에서 근의 공식을 구할 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에 맞춰서 1차항의 개수를 2로 만들어 주었죠. 2로 2를 곱하고 2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가 짝수여서 일부러 2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풀이 과정과 식의 형태가 간단해집니다. 표준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에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어서 b 이꼴 2b-로 바꾸면 짝수 방정식의 표준형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꼴 제로로 고칠 수가 있죠. 이때 b는 2b-가 됩니다. 짝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b 대신에 2b-를 대입하게 되면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 대신에 2b-를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식을 정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를 묶어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것은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므로 이를 약분하면 짝수 방정식의 근의 공식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 짝수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옆에 있는 근의 공식을 비교해 보면 분모에서는 2가 없어지고 근호 안의 수에서는 4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b-가 들어가 있죠. 또 짝수 방정식의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로 표기하는데 근의 공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였으므로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수학자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 두었는데 여기서는 그 공식을 유도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단지 근의 공식이 있으므로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처럼 반드시 풀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요. 그리고 표현식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근의 개수는 복소수 범위에서 3개가 나와야 하지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 있으므로 3차 방정식은 3개의 인수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3차 방정식의 표준형은 a의 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으로 3개의 근을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방정식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꼴 제로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근이 베타의 이중근인 경우는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알파의 3중근인 경우에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세제곱 이꼴 제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3차 방정식이 복소수의 근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복소수의 근은 반드시 켈레 그림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차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의 곱이 되어야 하고 1차식은 반드시 실수의 근을 가져야 하므로 3차 방정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복소수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중근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근이어야 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성격에 대해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겠습니다. 수학자는 4차 방정식도 근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나
근의 표현식이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4차 방정식도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면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4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의 공식이 복잡하므로 유도하진 않지만 방정식의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2차식의 2차식으로 만들어서 2차식의 근을 2번 구하여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실수계수 4차 방정식의 표준형을 EX 이꼴 A의 X4승 A의 4제곱 플러스 B의 X의 세제곱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 이꼴 제로라고 하면 근의 공식에 따라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E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는 0이 되겠죠. 4차 방정식의 근은 두 2차 방정식의 근의 성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을 가지면 4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 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2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가지게 되고 허근은 켤레근을 가지게 되니까요.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가지면 4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지 않고 허근만 4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4차 방정식은 홀수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었죠? 4차 방정식의 근의 성격에 대해서도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수학자는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는 대신에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5차 이상의 방정식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복소수 범위에서 차수만큼 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이 있다고 하여 근이 있는 것과 근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여기서는 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리로 유리근 정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리근 정리는 정수계수 n차 방정식의 근이 유리수 q분의 p인 경우에 분자 p는 방정식의 상수항의 약수가 되고 분모 q는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약수이다라는 것이죠. 유리수의 분모 분자를 약수로 구성하므로 근이 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분모 분자의 정수약수의 수를 곱한 것의 반이 됩니다. 약수의 개수가 많을 때는 경우의 수도 많아지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죠.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이꼴 제로라는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분자인 상수항 8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로 8가지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2가지가 있죠. 그러므로 총 경우의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의 8가지입니다. 차례로 수를 대입해서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2를 넣었을 때 x 이꼴 2 이꼴 2는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8 마이너스 20 플러스 8 이꼴 제로가 되어서 x 이꼴 2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당식을 나누어서 이 x는 x 마이너스 2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꼴 제로를 얻을 수가 있죠. 유리근 정리를 이용하여 근을 구하였다는 것이 대단하지요. 우리는 x 이꼴 2라는 근 하나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형근이라는 특별한 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정식의 기초 1편에서 방정식을 좌변에 있는 수식의 형태에 따라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수 방정식과 무리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모든 미지수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지가 않고
미지수가 가지지 못하는 값이 있는데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근이 이같이 미지수가 가지지 못하는 값인 경우에는 방정식하고는 연고가 없다고 하여 무연근이라고 하여 근에서 제외합니다. 각각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가지지 못하는 수가 있는 이유는 분수 방정식에서는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0이 되는 미지수는 제외되어야 하고, 무리 방정식은 거듭 제곱근의 차수가 제곱근으로 짝수이므로 근호 안의 수가 0이거나 0보다 커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수가 되는 미지수의 값은 제외되어야 하지요. 로그 방정식은 진수가 양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수를 음수로 만드는 0이거나 음수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방정식을 변형해서 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다항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가요? 뒤에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최종적으로 구한 근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구한 것이 아니고 식이 변형된 다항 방정식의 근을 구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지수가 가지지 못하는 값을 제외하지는 못했으므로 먼저 근을 구한 다음에 따져서 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구한 근이 위에서 말한 미지수가 가지지 못하는 값이면 무연근이 되므로 버려야 합니다. 무연근의 예를 두기 위해서 분수 방정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수 방정식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 이꼴 0를 풀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0이 아니어야 하므로 x 이꼴 2가 아니고 x는 4가 아니어야 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분수 방정식에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통분을 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x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2 이꼴 0가 되는데 분모는 0이 아니므로 이항을 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0이 됩니다. 이 식은 2차 방정식의 표준형이지요. 분수 방정식이 식의 변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이 된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푸는 방정식은 분수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므로 x-2, x-1 이꼴 0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근은 x 이꼴 2, x 이꼴 1의 근을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x 이꼴 2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수가 되므로 즉 무연근이므로 버려야 되고 그러면 최종근은 x 이꼴 1 하나가 됩니다. 무연근이 생기는 배경이 이해가 되어야 하고요. 방정식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에도 절대값 부호를 벗겨서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무연근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지금부터는 연립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앞에서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성립시키는 방정식의 묶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방정식을 묶는 기호는 아래 예제처럼 왼쪽 중괄호를 사용하였죠. 연립 방정식은 연립된 방정식의 개수가 다 다르고 또 방정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개수가 다 다릅니다.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와 연립된 방정식의 최고 차수로 방정식을 구분합니다. 다음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3g 플러스 10 이꼴 0, x 마이너스 y 플러스 2g 마이너스 11 이꼴 0, 2x 플러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 이꼴 0은 미지수가 x, y, g 3개가 있고 미지수의 최고 차수가 1차이므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지수 x, y, g 중에서 다른 최고차항이 있으면 연립 방식의 차수는 그 최고차항이 결정하지요. 지금부터 연립 방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은 대부분의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원리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식을 푼다는 것은 연립된 모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다른 말로 공통근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립 방식도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므로 연립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죠. 앞에서 미지수 한 개를 가진 4차 이하의 방정식은 반드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연립된 방정식을 조작하여 미지수가 하나만 포함되는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지수를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는 다른 미지수는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소거한다고 합니다.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거의 기본 원리는 한 방정식이 정한 미지수의 값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면 미지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소거 과정은 미지수 개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두 방정식을 만족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소거를 위해 남기는 문자수만 미지수로 정하고 나머지 미지수는 상수로 취급하면 남기는 미지수의 값을 다른 미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모든 미지수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미지수만 남은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방정식의 풀이법을 이용하여 근을 구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근을 구하였으면 대입한 관계식을 사용하여 모든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 지시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지수를 소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입법, 가관법, 등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소거의 원리에 따라 미지수 값을 대입하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예로된 연립 방정식에서 남기는 미지수를 x로 정하고 y와 g를 소거하겠습니다. 먼저 1식에서 y를 구하면 y 이꼴 -x 플러스 3g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것을 2식에 대입하면 x -x 플러스 3g 마이너스 10 플러스 2g 마이너스 11은 0이 되고 식을 정리하면 2x g 마이너스 1 이꼴 0은 g로 정리하면 g 이꼴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를 남기기 위해 5식을 4식에 대입하여 y를 x로 표현하여 3식을 3개의 3식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은 5x 마이너스 13이 되는데 다시 5식 g의 값을 3식에 대입하여 3식을 미지수가 x 하나인 방정식으로 만들면 2x 플러스 5x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어서 5x 마이너스 15는 0, x는 3을 얻게 됩니다. x값을 구하였으므로 거꾸로 올라가서 4식의 x값을 대입하면 y는 5x-13 이꼴 5 곱하기 3-13은 2가 되고 다시 5식에 대입하면 g는 2x-1 이꼴 2 곱하기 3-1은 5를 얻습니다. 그래서 연립된 세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 x, y, g의 값은 각각 3, 2, 5가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 답의 검증은 각 방정식의 값을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다소 복잡해 보이나요? 이번에는 가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관법은 말 그대로 두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을 서로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법입니다. 두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을 서로 뺄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빼거나 더해도 등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임은 이해하고 있죠. 더하고 빼서 소거하기 위해서는 앞의 개수가 같아야 하므로 가관법은 소거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같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연립 방식을 가관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남기는 미지수를 x로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되지만 남기는 미지수를 잘 선택하면 풀이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답을 구할 수가 있으므로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조금 돌아가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연립된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므로 주어진 방정식을 모두 풀이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설계를 하면 1식과 2식에서 y를 소거하여 x와 g를 남기고
2식과 3식에서도 y를 소거하여 x와 g를 남긴 다음에 새로 구한 두 개의 x와 g식에서 g를 빼서 x만 남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설계가 이해가 되었죠? 1식과 2식의 y계수는 1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르므로 바로 더하면 소거가 되겠습니다. 계수의 크기가 다르면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서 각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1식과 2식을 더하면 2x-g-1은 0이 되고 2식과 3식도 y의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므로 바로 더하면 3x 플러스 g 플러스 7 이꼴 0이 됩니다. 4식과 5식에서 g를 소거하려 하는데 g의 개수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르므로 바로 더하면 5x-15 이꼴 0, x는 3이 됩니다. x 이꼴 3을 4식이나 5식에 대입하면 4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g-1은 0이 되어서 g 이꼴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x 이꼴 3, g 이꼴 5를 1식이나 2식, 3식 중 하나에 대입하면 되는데 1식에 대입하면 3 플러스 y 마이너스 3 곱하기 5 플러스 10 이꼴 0이 되어서 y의 값 2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공통근은 x 이꼴 3, y 이꼴 2, g 이꼴 5가 되어서 대입법으로 얻은 답과 일치하지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이번에는 등치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등치법은 말 그대로 연립한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같은 것은 같음으로 두 방정식을 같하고 놓아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것을 놓았으므로 같은 미지수는 없어지겠죠. 먼저 세 개의 방정식에 y의 개수가 1이므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1번식은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g 마이너스 10, 2번식은 y 이꼴 x 플러스 2g 마이너스 11, 3번식은 y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g 플러스 3이 됩니다. 4번식과 5번식을 등치로 놓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g 마이너스 10 이꼴 x 플러스 2g 마이너스 11이 되고 2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5번식과 6번식을 등치로 놓으면 5x 플러스 2g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g 플러스 3은 3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 3x 플러스 g 마이너스 14 이꼴 0이 됩니다. 7번식과 8번식을 다시 x나 g에 대해서 정리하여 등치법으로 풀어도 되고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겠죠. 지금은 등치법을 익히는 중이므로 g에 대해 정리하면 7번식 g 이꼴 2x 마이너스 1과 8번식은 g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되므로 두 식을 등치로 놓으면 2x 마이너스 1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되어서 x 이꼴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x 이꼴 3을 7번식이나 8번식에 대입하면 7번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g 이꼴 5를 넣고 x 이꼴 3과 g 이꼴 5를 4번식이나 5번식이나 6번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4번식에 대입하면 y 이꼴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5 마이너스 10은 2를 넣습니다. 그러므로 공통근은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구한 것과 일치하지요. 연립방식 풀이법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방법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문제의 구성 형태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세 가지 풀이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연립방식이 성립하는 조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방정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립 방정식의 미지수 소거를 위해서는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이 연립된 경우에 소거를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미지수 한 개인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만약 미지수 개수보다 연립된 방정식의 개수가 한 개 부족한 경우에는 소거가 끝난 방정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꼴 제로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되어 방정식의 개수가 한 개 부족하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지 못하였죠. 그러므로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되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이 무한히 있는 부정 방정식이 됩니다. 부정 방정식은 근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무한히 있는 근에서 하나를 빼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무한히 많은 근이 유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유한계의 근으로 줄어들므로 근이 유한계라는 것은 풀 수 있다는 방식이 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건 하나가 부족한 방정식을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미수의 개수보다 연립된 방정식의 개수가 한 개 더 많은 경우에는 소거를 마치면 미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 두 개가 남아서 불능이 됩니다. 왜냐하면 x가 3이면서 동시에 5가 될 수가 없듯이 일반적으로 한 문자 수가 동시에 두 개의 수를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식 하나가 수 하나가 되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연립 방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불능이 됩니다. 물론 두 방정식이 실수가 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한 개의 방정식이 되므로 한 방정식은 없는 거나 같으므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립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수 개수만큼 방정식이 연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립 방정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연립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반드시 근을 구할 수가 있고 3차와 4차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유리근 정리를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노력을 하면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하면 바로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과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미수 개수만큼 방정식을 구하기만 하면 연립 방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습니다. 연립 방식 풀이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연립 방식 풀이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다항 방정식은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이 있어서 반드시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의 공식은 1차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2차 방정식은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짝수 방정식은 x 이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이꼴 제로의 형식을 가지므로 반드시 실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이꼴 제로의 구조를 가지므로 2차식의 개수에 따라 흑근이나 무리근을 켤레로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에 있는 근원의 수에 따라 근의 성격이 결정되므로 근원의 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구분하였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사용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판별식 d나 4분의 d가 0이거나 0보다 크면 근 x는 항상 실수이고 d나 4분의 d가 음수이면 근 x는 복소수가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방정식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연립한 방정식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방정식으로 미지수 개수와 연립한 방정식의 최고 차항의 차수로 구분하여 미지수가 n개인 연립 m차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과 연립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이 연립된 경우에만 근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미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과 근은 미지수를 소구하는 방법에 따라 대입법, 가반법, 등치법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방정식의 개수가 부족하면 근이 무한대가 되는 부정 방정식이 되는데 조건을 추가하여 근의 범위를 줄이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기초수학 마지막 강의로 함수의 기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